흥국생명의 이번 3령 승리는 단순한 연승 기록이나 스코어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이 경기가 특별했던 이유는 이겼다는 사실보다 그 승리가 만들어진 과정이 이전의 흥국생명과 전혀 다른 결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김연경 은퇴 이후 흥국생명은 오랫동안 정체성의 공백 속에 머물러 있었다. 누가 중심이 되어 공격을 이끌 것인지, 어떤 기준으로 경기를 운영할 것인지가 경기마다 달라졌고, 공격은 특정 선수에게 과도하게 쏠리며 흐름이 끊기면 급격히 흔들리는 모습이 반복됐다. 그래서 흥국생명은 과정 중인 팀, 아직 답을 찾지 못한 팀으로 분류되어 왔다. 하지만 이번 IBK 기업은행과의 경기에서 드러난 흥국생명의 모습은 더 이상 그런 범주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가장 먼저 눈에 띈 변화는 공격의 주체가 아니라 구조였다. 특정 선수가 해결해주기를 기다리는 배구가 아니라 리시브 이후 세터를 중심으로 공격 선택지가 자연스럽게 열리는 구조가 형성됐고, 레베카를 포함해 김다은, 최은지, 이다현, 피치까지 고르게 공격에 참여하면서 상대 블로킹은 타이밍을 전혀 잡지 못했다. 이는 단순히 선수 컨디션이 좋아서 나온 결과가 아니라 흥국생명이 공을 어떻게 분배해야 하는지에 대한 공통된 이해를 갖기 시작했다는 신호에 가깝다. 이전까지 흥국생명은 점수가 필요할수록 공격이 단순해졌고 그 조급함이 범실로 이어졌지만 이 경기에서는 오히려 반대였다. 흐름이 불안해질 수 있는 순간마다 무리한 강타 대신 안정적인 연결을 선택했고, 한 점이 절실한 상황에서도 위험 부담을 최소화하는 선택이 반복됐다. 이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사고방식의 변화이며 상위권 팀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점수 관리 능력에 흥국생명이 처음으로 근접했음을 의미한다. 경기 후 요시하라 토모코 감독이 언급한 선수들이 이제 배구를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말은 바로 이 지점을 가리킨다. 언제 속도를 높여야 하고 언제 리스크를 줄여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코트 위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고, 그 결과 흥국생명은 상대가 흔들릴 때 급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차분해지는 팀의 모습을 보여줬다. 이 변화는 김연경의 공백을 누군가가 대신 메웠다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흥국생명은 이제 김연경 이후를 특정 개인으로 대체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팀 전체가 하나의 기준으로 움직이는 방향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번 승리는 단순한 3연승의 일부가 아니라 흥국생명이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를 쫓지 않고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새로운 기준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선언에 가깝다. 이 팀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변화는 결과보다 과정이 앞서가던 시기를 지나 마침내 과정이 결과로 연결되기 시작한 단계에 들어섰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 경기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변화는 흥국생명이 잘 풀릴 때 이기는 팀이 아니라 안 풀려도 무너지지 않는 팀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시즌 초반까지만 해도 흥국생명은 리시브가 흔들리면 공격 전개가 급격히 단순해졌고 세터의 선택지는 빠르게 줄어들었으며, 그 결과 특정 선수에게 공격이 몰리는 장면이 반복됐다. 그러나 IBK전에서는 같은 상황에서도 전혀 다른 그림이 나왔다. 리시브가 완벽하지 않은 순간에도 무리한 빠른 공격을 고집하지 않았고, 세터는 템포를 의도적으로 늦추며 블로킹 구성을 다시 읽는 선택을 했다. 이 과정에서 공격 성공률 자체보다 더 중요한 실점 관리가 가능해졌고, 이는 세트 후반 흐름을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 기반이 됐다. 특히 공격 분산은 수치보다 체감이 컸다. 외국인 선수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지 않으면서도 공격 위력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흥국생명이 이제 전술적으로 한 단계 올라섰음을 의미한다. 상대 블로커 입장에서는 어느 쪽을 먼저 닫아야 할지 판단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고, 이 미세한 지연이 연속 득점으로 이어졌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요시하라 토모코 감독의 메시지가 있다. 경기 후 이제 선수들이 배구를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발언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다. 이는 정해진 플레이를 수행한다는 단계에서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한다는 단계로 넘어갔다는 의미에 가깝다. 실제로 위기 상황에서 보인 선수들의 판단은 이전과 확연히 달랐다. 공격을 멈춰야 할 순간과 밀어붙여야 할 순간의 구분이 명확했고, 범실을 줄이는 선택이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반면 IBK 기업은행은 여전히 리시브 불안이 곧 전술 붕괴로 이어지는 구조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었다. 공격 루트가 제한되자 세터의 선택은 빨라졌고, 그 빠름은 상대 블로킹에 읽히는 결과로 이어졌다. 흥국생명은 이 흐름을 놓치지 않았다. 서브로 리듬을 흔들고 블로킹으로 심리적 압박을 더하며 상대의 선택지를 점점 좁혀갔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이 과도한 흥분 없이 매우 차분하게 진행됐다는 점이다. 이전의 흥국생명이 기세에 의존하는 팀이었다면 지금의 흥국생명은 흐름을 개선하는 팀에 가깝다. 이 차이는 단기 성적보다 훨씬 크다. 왜냐하면 시즌이 깊어질수록 체력과 컨디션은 모든 팀이 비슷해지지만 이런 판단의 질은 쉽게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3연승이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이번 승리와 3연승이 일시적인 상승 곡선이냐, 아니면 구조가 바뀐 팀의 자연스러운 결과냐. 이 경기를 보면 답은 점점 후자에 가까워지고 있다. 흥국생명은 더 이상 잘 풀리면 강한 팀이 아니라 경기 안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수정할 수 있는 팀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이는 선수 개인의 컨디션이 아닌 팀 전체의 사고방식이 바뀌었다는 신호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위기 상황에서의 반응 속도다.
이전에는 한 세트에서 흐름이 무너지면 그 여파가 다음 세트까지 이어졌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실점 이후 곧바로 리시브 위치 조정, 공격 선택 변화, 서브 타겟 수정이 동시에 이루어졌다. 이런 장면은 사전에 준비된 약속이 없으면 나오기 어렵다. 다시 말해 흥국생명은 이제 익층적인 팀이 아니라 설계된 팀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 변화는 김연경 이후의 공백을 누군가 한 명으로 메우는 방식이 아니라 그 공백 자체를 전술 구조로 흡수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정 스타의 부재를 또 다른 스타로 대체하려는 시도는 결국 한계에 부딪히지만 역할 분담과 선택의 질을 끌어올리는 방식은 시즌 후반으로 갈수록 힘을 발휘한다. 실제로 이번 경기에서 흥국생명은 결정적인 순간마다 무리하지 않는 선택을 반복했다. 점수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가장 확률 높은 코스를 택했고 블로킹에 읽혔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다음 선택으로 넘어갔다. 이 침착함은 경험에서 나오기도 하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실패를 허용하는 구조에서 나온다. 누군가가 실수해도 공격이 끊기지 않는다는 신뢰, 이것이 팀 전체를 안정시키고 있다. 반면 IBK의 경우 아직은 한 번의 선택 실패가 다음 플레이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흥국생명이 더 강해 보이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경기는 순위표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흥국생명은 이제 중위권에 머무는 팀이 아니라 상위권 구도를 흔들 수 있는 팀으로 진입했다. 물론 아직 우승 후보라고 단정할 단계는 아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팀이 더 이상 김연경 이후를 버텨내는 중이 아니라 김연경 이후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이 변화가 유지된다면 흥국생명은 단순히 3연승을 한 팀이 아니라 시즌 후반 가장 까다로운 상대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승리는 그래서 끝이 아니라 시작에 가깝다. 이제 리그는 흥국생명을 예전의 시선으로 상대할 수 없게 됐다. 그리고 그 사실을 가장 먼저 체감한 팀이 바로 IBK였을 것이다.